자, 오늘부터 이 시간 새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손보다 빠른 입 퀵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시사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발이 빠르지는 않지만 말이 빠른 퀵마우스입니다. 참네. 자, 어쨌든지 간에 저번 주에 출연하시고 저희가 많이 업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퀵마우스의 대활약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도 지금 기대가 대단해요. 네. 예. 밖에서 오죽했으면 이제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언젠가 이제 카메라를 한번 돌려가지고 스튜디오를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온라인에서 어떤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실시간 검색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 법원 행입니다. 영화 중에는 이제 부산 행이라고 있는데 부산을 간 건 아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법원을 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정농단 이제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이제 진행 중인데 그 재판에 이제 출석한 게 이건희 전 회장의 이제 부친상을 치른 뒤에 첫 공개 일정으로 오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54일 만에 법원에 나온 건데요. 기자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서 온갖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아주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별다른 답변 없이 일단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자, 기준업, 기분업, 기운업 어디에 해당되는입니까? 오늘은 기준업입니다. 이제 그 한국의 재벌들도 경제범죄에 엄격해진 한국 사회의 기준에 좀 적응을 해라. 그래서 기준을 높여라라는 의미로 기준을 높여라.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심에서 보면은 그 최순실 씨 측에 삼성에서 제공한 그 말 구입비 수십억 원이죠. 그거랑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이 2심 재판부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뇌물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다시 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 고법으로 내려보낸 상태거든요. 자, 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새로 제시된 대법원의 기준에 맞추지를 못하면 집행유예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심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징역 5년을 받았었거든요.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은 감옥에 다시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재판도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우리 재벌들이 이제 3-5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재판을 했다 하면 재벌들한테는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이래서 감옥을 안 가는 게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도 높아진 우리 사회의 기준에 좀 맞춰라. 기준업을 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사면도 기준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면도 잘 안 해줍니다. 기준 높여야 됩니다. 엄청 높아졌네요. 그럼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뭔가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기운을 조금 다운 되실 수 있는 그 뉴스인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일 지금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이제 120명이 넘었고요. 주말이라는 걸 감안하면 주말에는 이제 검사 수가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는 연속적으로 지금 세 자릿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왜 그런 이렇게 상황입니다. 됐을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주말이 꼈는데. 물론 이제 뭐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는 미국이나 뭐 30만 명씩 나오는 유럽에 비하면 조금 안정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8월에 광복절 집회 이후에 터졌던 대유행 당시만 해도 이게 어디가 시발점인지를 정확하게 딱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 추적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 흐름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발적으로 다양한 모임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는 오히려 8월의 대유행 때보다도 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더 기운 업을 해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고삐를 좀 같이 조여주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조금 기분이 다운되는 뉴스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기분을 업시켜야 극복할 수 있다. 기운을 업해서 힘차게 극복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힘차십니다. 저희 작가분들이 밖에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춤을 추시는 걸 보니까 지금 제가 약간 동작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해줬습니다. 아이고 뭐 방송 아주 타고나신 방송꾼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8월보다 힘들다 이런 뉴스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기분이 다운될 뉴스고요. 누군가에게는 기분이 업될 수도 있는 뉴스인데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주신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영국 언론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멜라니아 여사의 측근들의 이제 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 어떤 날짜를 계산하느냐?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혼 도장을 찍을 것인지 날짜만 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멜라니아 여사를 본 적이 있어요. 국회에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국회 트럼프 대통령 연설했잖아요. 맞다. 국회의원이셨죠, 참.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멜라니아 여사가 와 있었는데 네.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네. 아름답고 품격 높은 멜라니아 여사도 네. 와 계셨습니다. 이래서 박수를 2번 쳤다고. 그렇군요. 대통령한테 예. 한 번, 영부인한테 한 네. 번. 그러니까 일어서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둘이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 그때도 비슷한 얘기는 있었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국회에서 보셨을 때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몰랐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성추문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허. 저 백악관 내에서도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일종의 장식물 취급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요. 네. 제가 주목했던 장면은 이제 이번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화제가 됐던 두 가지 장면인데, 예. 하나는 이번 선거의 마지막 토론회 때, 예. 방송이 끝나고 퇴장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를 안 잡고 그냥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아니 손 잡자고 손 내밀었는데 네. 뻘쭘하게 놔두고 분위기 싸해요. 그냥 이거 보니까. 그랬던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한 번은 예. 좀 더 재밌는 장면인데 대선 투표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그 후보자들이 투표를 할 때 언론 카메라가 가지고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나란히 이제 그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자기 이름을 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 쪽에 칸막이 너머로 네. 슬쩍 이렇게 엿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예. 야, 부부 사이에도 저렇게 못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알겠습니다. 서로 좀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게 뭐 지금 미국 소식 때문에 네. 연일 방송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미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핫한 뉴스로 계속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김종대의 뉴스업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검색어를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임경빈 작가가 골라온 검색어는? 제가 골라온 검색어는 베트남계 한국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네. 언론에서 빼먹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출신입니다.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이제 부모의 출신지를 따라 가지고 뭐 자메이카계 미국인이다. 혹은 네.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계 미국인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을 하긴 하는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그런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라는 존재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같은 존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무슨 개 어느 나라 출신이지만 미국인이라고 네. 이야기되는 게 너무 부러워서 네. 지금 뭐 하원 선거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이 2명이 추가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국계 미국인만 얘기될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예. 우리 정가에서도 예를 들면 베트남계 한국인 정치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네. 혹은 뭐 필리핀계 한국인 국회의원 당선자가 나왔다. 심지어 뭐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 뉴스에서 다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고 꿈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언젠간 오겠죠? 네. 예. 이게 사실 한국도 이미 이제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열려 있는 예. 다종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열린 사회다. 예.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똘레랑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포용력 발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검색어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검색어는 바로 은행잎. 가을거리를 수놓는 노란 은행잎. 너무 아름답죠? 이 은행잎들이 남이섬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은행나무길 조성을 위해 송파구청이 은행잎 20톤을 남이섬으로 옮긴다는 소식인데요. 바쁜 일상이지만 은행잎 한 번씩 밟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진 검색어로 밀어봤습니다. 자,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그리고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어떤 검색어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계 한국인이냐 은행잎이냐. 자,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종대 발표 1등 검색어는 킹 마우스님의 베트남계 한국인 축하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면 되는 겁니까? 첫 타석에서 홈런 치셨어요? 예, 너무 좋은데요? 기쁘시죠? 아, 이거 첫 시간이라고 저한테 양보해 주신 거 아니죠? 예, 아니 뭐 워낙 훌륭한 검색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첨자는 조중규 님이고요.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베트남계 한국인 꿈은 이루어진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 우물정 1212로 주소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 주소와 연락처 꼭 부탁드립니다.